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한 1년 전쯤 이사로 원을 옮긴 만 4세가 된 여자아이 다혜 가명이에요. 어머님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화가 나서 친구를 깨물었다는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살이 된 다혜의 엄마입니다. 다혜는 어릴 때 또래보다 유독 말이 느렸던 아이예요. 거의 30개월까지도 엄마, 아빠, 네, 아니 외에는 언어 표현을 잘 못했었거든요. 무엇에든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놀이나 환경에 적응도 빠르고 적극적인데 말이 느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기부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 것도 무조건 빼앗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 갈등과 다툼도 잦았었고요. 다행히 어린이집 다니며 단어도 많이 익히고 어른들의 언어를 따라하기도 하면서 말이 많이 늘었고 그 시점부터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안 될 때 무조건 울거나 빼앗기보다 말로 표현하는 횟수도 늘어나며 다툼이나 갈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새로 옮긴 유치원에서도 5살엔 원령으로 반을 나누어서인지 눈에 띄는 다툼이나 문제 상황은 크게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유치원의 다양한 활동을 너무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이다 보니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담임선생님이나 저도 크게 문제라고 느끼기보다 다혜가 워낙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 친구들과 종종 부딪힘이 있기도 하다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6살 반이 된 지 한 달 만에 지난주와 이번 주 연속으로 아이가 유치원에서 같은 반 친구를 깨무는 사건이 생겼어요. 선생님께서는 2번 모두 상대방 친구와 다툼이 있다가 상황이 격해지니 깨물었다고 말씀하시며 다혜에게 화가 나도 깨무는 행동은 안 되는 것을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물게 된 자세한 상황은 담임선생님께도 잘 모르시는 듯해서 2번째 깨물었다는 날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모래놀이터에서 놀이하고 있는데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라고 했다며 얼른 정리하라고 말해서 자기는 하던 것까지 하고 정리할 거라 못 들은 척을 했고 그러니 그 친구가 점점 더 크게 정리하라고 하며 자기가 가진 모래삽을 가져가려고 해서 손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2주 연속 친구를 깨물고 왔으니 너무 난감했지만 우선 친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상담센터를 가봐야 하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을 이어가다가 원장님께서 예전에 다혜에 대해 말씀해 주시던 조언들, 최근에 시작하신 유튜브 상담 채널도 떠올라서 이렇게 먼저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유튜브 방송 중에 친구를 꼬집고 깨무는 아이 훈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3살이고 말이 잘 안 되어 그럴 수도 있다지만 다혜는 6살인데 6살 중에도 이렇게 깨무는 아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고 싶고 꼭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와, 이사를 가셨고 다른 기관을 다니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오. 1년 반 정도 만에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보면 원장님만의 어린이집 운영이 특별하고 남다르다는 걸 좀 확인받는 계기가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좀 뿌듯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다른 곳을 가셨는데 심지어 더 큰 곳이라고 하셨고 거기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오히려 원장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원장님만의 이런 원 운영에 대해서 새삼 더 특별하게 느끼셔서 연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사연에서는 뭐 유치원이시긴 한데 네. 다른 어린이집을 가셨어도 원장님 운영하시는 원처럼 하시는 곳이 없잖아요, 보통. 왜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단계별로 보고 그 단계에 맞춘 어떤 평균적인 그런 보육이나 교육,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 유치원에서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진 않으셨던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도. 그렇죠. 뭐 그게 뭐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고 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더 특별한 부분, 원장님 운영하시던 원의 스페셜 썸띵이랄까 일종의 뭐 이런 것들이 더 생각이 나셨겠죠. 이제 문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걸까요? 하지만
뭐, 왜 원장님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는지도 알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고민을 함께 상담해 드릴 수는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꼭 이렇게 깨물 사건이 있었는지 또는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네.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지도하신 다음에 그걸 어머니께 집에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던 게 있으셨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원에 다닐 당시 다혜가 그렇게 깨물거나 이런 행동들은 거의 없었는데, 어떤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다혜가 그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문제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말도 좀 느린 편이었으니까, 먹기 싫으면 입을 그냥 휙 돌리고 도망가거나, 뭐 안 먹겠다 이러면서 울면서 거부하곤 했거든요. 네. 가정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상황이었고, 원에서 그때 가르친 방법이 짧은 한 단어, 뭐 싫어, 그만 이라는 말을 좀 반복해서 알려줬고, 그 말을 따라하면 그만 먹고 싶다는 거구나 하고 정리해주는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좀 필요한 표현을 먼저 익혀가는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던 거였고, 그건 아이가 잘 해나가니까 점점 뭐 그만 먹을래, 그만 먹을래요, 이건 싫어,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이 되게 잘 되어 갔었거든요. 울고 떼부리고 이런 걸 안 하고요? 네네. 이거 사연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결이네요?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요? 그래서 그걸 가정에도 그 당시에 좀 알려드리면서 집에서도 동일하게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왜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울고 불고 도망가고 못 들은 척하고 엄마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네. 이제 이러면서 거부하니까 어머님께서 음식 자체를 못 먹는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가 왜 말을 안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단어를 알려주고 짧은 단어를 따라하면 정리해주는 방법, 그거 자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알려드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집에서도 잘 돼가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집에서는 잘 안 통한다. 이제 따라해보라고 하면 또 못 들은 척하고 예전처럼, 네. 전처럼 도망가고 그냥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은 좀 뉘앙스가 달랐어요. 그래요? 제가 하면 잘 안 들어요. 여전히 또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님, 요렇게 몇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원에선 잘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왜 안 될까요?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 고민 사연에서도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걱정이 된다라고 한 건데요. 뭐냐면 네. 어머님께 상담을 통해서 이 방송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도 하기 힘들어 하시고 다른 비법 같은 육아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냥 찾기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아마 그게 왜 그런지는 먼저 이 친구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요 사연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아이가 말을 잘 못해서 때를 부리고 이랬다고 표현하셨어요. 네네. 아까 뭐 밥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울고 뺏고 뭐 이렇게 밥에 대해서도 하는 것들이 표현을 배우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는 네. 아이의 마음을 읽고 네. 얘가 먹기가 싫구나. 좋아하는 게 있구나. 그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때를 부리거나 도망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구나. 네네. 이걸 읽어주신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을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단순히 말을 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역량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유치원에서 문 것도 엄마에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하던 것까지 하고 정리할 거라서 못 들은 척 했다고. 네네. 말을 할 줄 몰라서 문 게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더 당황하신 상황이 되긴 했죠. 그랬죠. 무니까. 네. 옛날에도 문 적이 없는데. 말을 하면서 왜 물었지? 이런 생각 하셨겠죠?
그럴 때도 문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지금 말도 잘하고 자기 마음이나 상황이나 묘사도 더 잘하는데 갑자기 물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뭔지 모르시겠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어머니는 지금 아이의 마음을 듣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전히 나이대별, 성장 단계에 맞추는 기준으로 아이를 보고 계시거든요. 사연에서도 그러셨어요. 이전 방송 보셨다고 하면서 네. 그 아이는 3살이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6살인데 6살 중에도 이 깨무는 아이가 있나요?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 보셨다는 3살 친구 내용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제가 미숙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미숙한 모습에서도 보이는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마음이 말하는 메시지,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잘 들어보면 무엇을 도와줄지 보인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언어적 표현과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도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 친구가 반가움과 호기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 성향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성향인데 아직 미숙하다 보니 그 방법을 표현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 그걸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동일하게 깨무는 행동은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야 너도 물면 아프지. 그러니까 친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이 친구도 동일해요. 아이 마음에서 시작하셔야죠. 다만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 깨무는 행동이 주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이 친구는. 혹시 이 어머님이 집에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은 없다고 하시나요? 얘기하셨어요. 집에 3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네네. 네, 둘이서는 뭐 수시로 물고 깨물고 때리고 뺏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럴 때마다 아이 떼어놓고 그러면 둘 다 못 논다 이렇게도 혼내시고 그러면 우리 다혜가 얼른 이제 미안하다 하고 동생한테 뭐 잘못했어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약속도 하는데 이제 돌아서면 또 바로 때리고 깨물고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네. 어머니는 그걸 그냥 지켜보셨고요? 돌아서서 다 때리는 것도?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어머님이 이렇게 혼은 낸다. 뭐라고 혼을 내셨다는 그러면 못 놀아. 이제 그만 놀 거야. 뭐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이제 우리 다혜가 뭐 바로 울면서도 뭐 이렇게 손도 빌면서도 하고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안 때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제 때리면 못 노는 거야. 이제 다시 그 놀이가 시작되니까.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돼라고만 하시잖아요. 네,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깨무는 행동이 주는 메시지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3살 친구는 호기심과 반가움과 친밀감을 느낄 때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지키고 그걸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깨무는 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먼저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체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지금 동생이랑 놀 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때리면 못 놀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 정리해야 돼. 라고 하셨지만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시 놀게 됐죠. 그쵸. 네. 그러면 또 다시 때리게 되고. 그랬죠. 엄마가 안 보이면.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때리는 게 효과가 없고 손해다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못 노는 상황에 가야 되겠네요. 네. 진짜 놀이가 중단되는. 맞아요. 네. 바로 다 정지시키시고 하고 있던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거를. 특히 뭐 그냥 단순히 놀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 놀이 도구를 갖고 동생이 왜 방해가 됐는지 그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이 뭐 장난감을 늘어놓고 뭔가를 노는 이 행위 전체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유치원에서도 보세요. 삽을 조금 이따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와서 뺏어가면서 낚아채니까 깨물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럼 동생이 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바로 정지시켜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못하게 하고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물거나 때리면 못하는 상황이 돼갖고 이게 효과적이지 않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이전 3살 친구처럼 표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려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그래서 다 정지시키고 아이가 당황해하거나 때를 쓰고 빌고 울고 이래도 안 돼! 라고 정지한 후에 시간을 주고 진정이 되면 그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왜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 친구 바로 대답하겠죠. 안 물어야 돼요. 안 깨물어야 돼요. 라고. 그러겠죠. 근데 뭐가 달라요? 어머님이 하셨던 거랑 시간 텀을 줬어요. 그리고 네. 정말로 딱 끊었어요. 엄마가 정말 딱 끊어버리네. 이걸 보여줬다고. 그쵸.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들으셔도 굳은 결심을 갖고 시도하셔도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이 아이가 아주 영리하거든요, 지금. 이미 엄마를 알아요.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엄마의 약한 부분을 다 알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동생과 있었던 일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쵸. 빌거나 울거나 떼쓰거나 다 하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또 어머니가 이걸 어찌어찌 해갖고 함께 계실 때는 하셨어도 지금 문제는 유치원에서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다니실 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유치원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셔야 하는 거죠. 네네. 우리 아이가 친구를 깨물면 그 시간에서 이 친구가 활동하고 있고 좋아하던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원장실이나 아니면 공간을 분리해서 뭐 예를 들면 생각의자 같이 이런 공간에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자리에 앉혀서 친구들 하는 걸 보고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준 다음에 아무리 떼를 부리고 울고 이런데라도 진정이 되고 나면 너 지금 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지? 라고 물어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유치원에서는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뭐 더 좋은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방식은 저희 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교사 선생님께서도 제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다혜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지금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트랙 안에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가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요구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거는 요구하거나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정하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 말까한 일이 되거든요, 이게. 하지만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유치원에서 이렇게 한 2-3번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절대 안 물 겁니다. 네. 집에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 효과적인 경험치가 이미 가득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네.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하는 거냐, 얘가 이렇게 영악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 성향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생활 패턴이, 사고 패턴이. 네네.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을 찾아가요. 이 친구 아마 모르긴 몰랐어도 원에 적응할 때나 다른 곳 적응할 때도 자기 호기심이나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아주 꺼리낌 없이 갔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학기 초 적응할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호기심 그렇죠. 많고 적극적으로 뭐 만져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만져보고 친구가 갖고 있던 거여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네, 아주 열심히 자기가 탐색해야 되겠다 맘먹은 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이걸 하실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어머님이 아이 중심으로 아이 마음에 맞춰서 보시는 게 일단 힘드시고 뭐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의 성장 단계 뭐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들 같은 것들과 동일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아이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조차도. 특별히 아이 마음 중심으로 본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네네.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원장님 어린이집 다니시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그 밥과 관련된 얘기 네. 어머님께 요청드린 내용들을 그 정도 노력해 보시고 아우 잘 안 되네요. 뭐 이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스페셜한 상황이다라는 걸 아셨을 거거든요. 이게 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본다는 거에 어떤 중요도를 더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육아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게 생각이 느껴지셨었다면.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보내주신 이 고민에 대해서도 해주실 수 있는 것도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셨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구독도 하시고 뭐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그 3살 아이 말고도요. 네. 그 과격한 남자아이 사연 뭐 이렇게 놀이를 하는 과정에 단계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그게 이제 12월 2군에 대한 사연이었어요. 아, 예, 네. 그래요. 그 사연 속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성향이 오늘 보내주신 이 다혜의 성향과 비슷하거든요, 되게. 네네네. 하지만 뭐 어머님이 그 내용만 빼고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들으셨어도 그 방법을 아이에게 하시기 어머님이 힘드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엄마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네. 엄마의 리드에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연처럼 어머님이 친구 역할을 해주시면서 상황극 같은 걸 하시는 게 힘들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먼저 내가 원하는 걸 다 정지시키네? 진짜로 그러네?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가능해지실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어머님 마음 아픈 이야기만 해드린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어머님, 따님은요, 굉장히 특별한 친구예요. 네. 아주 영리하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생각에 별 관심이 없을 거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되게 좋아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친구가 세상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아이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네. 아마 이러다가 무는 행동이 조금 뭐 다른 계기들로 통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문제는 학교 가면 또 다른 종류의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형태와 상황은 다르지만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란 건 동일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상담센터 갈까 하다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연 뒷말미에 네. 맞아요.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데 대부분의 상담센터가 정신병원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상담센터를 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센터가 정신병원 흉내를 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주로 저는 성인 상담을 하는데,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원장님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네. 당사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문제되는 행동 자체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상담들이. 네네. 여기서 나누게 되는 고민사연, 아이들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일단 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쵸. 선생님들의 마음,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각각 어떻게 다르게 보고 어떻게 같게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같은지 다른 건 뭔지 이런 걸 읽어내고 그걸 갖고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좀 보던 상담들과 좀 다르지 않으세요? 네네네. 저는 너무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사실 느껴졌어요. 뭐 원장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듣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 느끼실지 어떨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전 아이들의 문제를 너무 쉽게 질병으로 보는 여타의 많은 상담 뭐 프로나 전문가들의 모습들이 되게 우려가 돼요. 네. 특히 최근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 좀 놀라기도 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생 부모님들 사연들을 보내주고 이야기 나누는 경우에도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일들도 있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자
하여간 어머님 해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원장님 뭐였죠? 네. 일단 정지시킨다. 네. 그거면 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많은 태도의 변화를 보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 거침이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너무 와일드하게 표현할까요? 아이의 행동에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를 알려주면 아이가 그걸 들을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 내가 제일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 거라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견디시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아주 그동안 효과적인 방법들, 깨무는 것과 비슷하게 운다거나 사정한다거나 막 부탁한다거나 떼쓴다거나 이런 행동을 효과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 쓸 겁니다. 네네네. 그게 다 효과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일관되게 두세 번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면 그때마다 네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설명해줘. 동생한테, 친구한테 말해줘. 라는 말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 이군사연처럼 뭐 상황극을 해서 그걸 연습해 주시는 이런 행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자기 마음을 설명하잖아요. 엄마한테는 따로 와서. 맞아요. 내가 그걸 나중에 더 치우려고 생각을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벌써. 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좀 이해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은 이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원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한 1년 이상 했나요? 1년 정도 다녔죠. 1년 이상 다녔어요? 네,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해오신 아이 마음 중심이나 뭐 성향 맞춤 놀이에 대해서 그다지 어머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하셨고 일반적인 육아와 보통 하는 육아 상담, 육아 팁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걸 원장님도 느끼셨던 거거든요, 이게. 원장님은 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맞춘 지도와 해법을 중요시 하시면서 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어머님도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어머니는 그 가치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고 못 느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때마다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뭐 약간 맥이 빠졌달까? 뭐 이러셨을 수도 있겠죠. 그냥 말씀은 못 하시겠죠? 원장님이? 네, 이해합니다. 제가 뭐 원장님이나 어머님을 곤란하게 해드릴 마음은 없고요. 네. 자, 이래서 이제 원장님 운영하시는 원에 다니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한번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아이 마음 중심이나 성향 맞춤 놀이가 스페셜한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육아와 교육 이야기들과 비슷비슷한가요? 원장님과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아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진짜 뭐 유튜버 되겠다고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도 이게 저희가 무슨 뭐 이걸로 뭔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마음을 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저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새삼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도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네, 좀 궁금하네요. 한번 댓글로 남겨봐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특히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아마 원장님은 아이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른 원들처럼 뭐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표준 보육과정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께서 그것의 가치에 공감하시는지 아니신지 확인을 시켜주는 게 원장님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나누고 의견을 교류해 주시는 게 1차적으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힘이 되실 거고요. 네네. 뭐 저도 곁다리로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과정을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효율적이고 점점 더 완성되는 그런 대화가 되실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원장님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사연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머님 고민 사연도 그렇지만, 네. 어떻게 이 원장님이 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원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까지도 제가 마음이 읽혀져서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담이 됐나요? 네, 너무 상담도 잘 됐지만 저는 마지막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정말 받을 수 있다면 저 또한 너무 기다려지네요.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면 뭐 이제 저는 뭐 어머님도 상담해드렸고, 네. 아이도 상담해드렸고, 원장님도 상담을 받았네요. 해드린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